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0화. 승선포종사사의 어두움은 다음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억겁의 시간인 듯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전히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으며 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승선포종사사에는 여러 건물이 있었지만 포종사가 머무는 집무실은 관사와 붙어 있었다. 비록 축시가 지나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포종사의 집무실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어두운 귀영이 나타났으니 그 귀영은 바로 홀로 도망온 흑암삼계 중 혼마였다. 그는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는가 아니면 큰 상처라도 입은 것인가. 이 귀영은 평소 연기와도 같은 검은색 구름으로 다녔지만 어찌 되었는지 비틀거리며 눈밭을 밟는 신형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흑색 모복의 얼굴빛은 회색빛이었으며 또한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피를 흘리고 있었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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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슥 스르르 척. 포종사의 집무실 마당에 나타난 흑암삼계 중 혼마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눈 덮인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오 죽은. 흑암삼계 중 혼마는 힘겹게 말을 하였으며 포종사의 집무실에서는 매우 고요했다. 혼마는 다시 한번 소리를 내었는데 종전보다 더 큰 소리로 장공선을 불렀다. 오 죽은. 그런데 집무실 회랑의 어두운 신형이 혼마를 노려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육선문의 본공이여 72 폭강성 중에 망항성 장공선이 아닌가. 그는 이미 혼마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았는가? 클클클클클클클클클. 장공선은 영경포종사 이희정의 얼굴과 외모로 혼마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폭강성 마강성인 장공선의 얼굴과 외모로 나타나 있었으니 그는 더는 자기가 이곳에서 이희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 흐흐흐흐. 암흑삼계, 너희는 오만했구나. 내가 너희에게 한 녀석은 그대로 두고 제법 강한 녀석에게 덤벼들지 말고 이곳으로 유인하라 했건만. 그래, 건마와 도마는 죽었겠지? 흐흐흐흐. 그것이야. 도량 전주에게 다시 만들어달라 하면 될 것이고 너는 내게 부탁한 침입자 한 놈의 심장은 가지고 왔느냐? 주르륵. 혼만한 녀석은 입에서 피를 주르륵 흘려내었다. 마치 넘어오는 핏덩이를 참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피물을 뱉어내는 모습과도 같았다. 쿨룩쿨룩쿨룩. 우웩. 결국 혼마는 더 참을 수 없었는지 핏덩이를 뱉어내었으니 이런 녀석꼬락서니하고는 무엇하러 이곳까지 기어왔느냐? 그냥 슈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허허. 장공선은 매우 귀신같은 움직임으로 활선부라는 보법을 밟았는데 이는 매우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가 걷거나 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쌓인 눈 위로 미끄러진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가살불가욕이다. 가살불가욕이란 그저 말 그대로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강성, 장공선의 얼굴은 괴악한 얼굴이었다. 분명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일반인이 보았다면 웃고 있는 얼굴보다 매우 환한 얼굴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암흑삼계 중 혼마의 머리를 혼마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허허. 그의 손은 다른 사람보다 배나 컸다. 그래서 혼마의 머리는 모두 감싸였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치욕을 모르는 홍산만마전이 아니냐. 클클클클클클클클클. 쑥 드드드뚝 휙 텅 스르르 털썩. 혼마는 머리가 뽑혀 죽었다. 해산복렬 파멸권의 창시자 장공선은 강호호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천리금마 현호봉과 함께 정사대전을 치렀다. 물론 이 정사대전은 좀 오래된 전 전대 사건이었고 당시 소문에 의하면 장공선은 현호봉과 함께 도가 출신이었지만 매우 잔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무림사가들은 이들이 정사대전에서 벌인 기사를 혈로만인열이라 칭했으니 비록 사파 고수들을 죽였지만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혈로가 만들어졌고 단순한 적수공권으로 만인혈을 바닥에 뿌렸다고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었다. 아무튼 태산복멸 파멸권의 창시자 장공선은 적수공권으로 조금 작은 산을 갈랐다고 하여 현호산복 외에 태산복멸이란 벼루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 녀석들 실력이 없으면 홍선만마전의 인물이 아니지. 너희 인간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 낫구나. 장공선의 두 눈은 벌겋게 물들었다. 그의 몸에서 짙은 마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는데 그의 마기 때문에 주변에 쌓인 눈이 스르르 녹았으며 그 주변으로 반경세장까지 눈이 녹았기 때문에 그의 마기는 은은하였지만 강원무림의 일반 고수가 곁에 있었으면 이 마강성의 마기로 인하여 현기증과 역한 공기로 인하여 구토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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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웃고 있었던 장공선은 포종사의 집무실로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로 허리를 돌려 소리 나는 쪽으로 바로 섰다. 누구인가?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어두운 곳에서 걸어오는 인물은 어두움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방눈이 계속해서 내려 그가 누구인지 더욱 구분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이자는 누구란 말인가?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이곳 영경 승선포정사사에서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녀석이라면 밖에서 온 밤손님이군. 선잡을래 내잡을선이라. 선한 자는 오지 않고 이미 온 자는 선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 녀석은 불청객이겠군. 뽀드득 뽀드득. 낯선 인물은 서서히 어두운 곳에서 드러났는데 포종사의 불빛으로 신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후후후후. 밤손님은 아니지. 그러나 불청객은 확실할 거야. 그런데 너는 이의정이 아니구나. 흐흐흐흐. 이의정. 그렇지, 나는 이의정이 아니지. 포종사 녀석은 왕비에게 그렇게 두 손의 손금이 지워질 때까지 비비대며 굽신굽신했어. 포종사 그놈은 우리 폭강성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던 놈이야. 권력에 취해서 탐욕이 아주 하늘을 찔렀으니 말이야. 아무튼 녀석은 이곳 영경의 재정을 물쓰듯 하였지. 클클클클클클클클. 팔공으로 화한 혁잔수의 말에 폭 빠져 있었어. 연왕 녀석을 하늘이 점지한 존엄이라고 하니 존엄 나부랭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비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두 뽑아주지 뭐야. 말이 되나? 아무리 왕부에 건물이 많다고 하나 목욕탕은 30개여 화장실 100여 개. 화장실 바닥이 뭔지 아나? 바로 파사국의 양탄자였어. 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 장공선은 이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주 고소하게 웃었다. 물론 장공선 그의 얼굴은 아주 흉신학살이었지만 말이다. 어딜 가든 늘 언제나 혹세무미 나는 탕관오리가 있구나.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영경의 재정을 파탄내다니. 그래서 이의정은 지금 어디 있나? 흐흐흐흐. 10일이 조금 넘었군. 내가 마셔버렸다. 뭐라고? 마셨다고? 그건 그렇고 관원이 이곳에는 왜 오신 건가? 포종사 관원은 아닌 것 같고. 어라? 그러고 보니 자네 복장이 응천부의 관복이군. 그것도 상당히 높은 직급이야. 후후후후. 그대는 육손문에서 봉봉의 신분이었는데 나를 모르나? 장공선은 눈동자를 하늘로 올렸고 무언가 열심히 생각하는 듯하였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눈이 범접하지 않았다. 대치하고 있었던 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내가 공부로 만들어진 호신감기로 인해 한방눈은 이들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녹아버렸으니 말이다. 잠시 후 장공선은 고개를 내리며 글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지금 내 복장 때문에 나를 기억 못하는가 본데 나는 한동안 너를 매일 봤지. 넌 육선문의 두 봉봉 중 하나잖아. 어라, 응천부 육선문을 말하는 것인가? 장공선은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 생각을 깊이 하였는데 이를 본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은 눈빛을 반짝이며 금오천항권 붕천멸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콱콱쾅쾅 스스스스스스스스 스스스스스스스 쿵.
장공선은 양소명에게 후려맞았는데 불의의 일격으로 눈밭에서 주르륵 밀려났다. 물론 가까운 주변에는 눈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질척한 지면으로 밀고 나아가다가 쌓인 눈이 있는 곳에서는 두 발을 디딘 채 쭉 밀려나갔으니 장공선의 가슴은 어사대 부대인 양소명의 권으로 후려맞고 커다란 소음과 동시에 눈밭을 밀려 다리를 한번 들여다 놓으며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는 큰 심호흡하며 들어간 가슴에 내가 진력을 끌어올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클 아주 좋았어.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허허실실로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늑대와도 같군.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놈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당시에는 철저하게 내기를 숨겼던 주방의 숙수였더군. 맞지? 후후후후. 실망이군. 나의 금오천왕권은 너의 파멸권에 못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는데, 그리고 나는 너의 육선문을 전담하던 숙수 중에 휴가로 내가 대신 한 달간 육선문의 주방 숙수로 들어갔지. 나는 원래 황제와 황후를 모시는 일개 숙수인데 말이야. 그랬지. 내가 바로 숙수란 한직에 종사하던 녀석이 아닌가? 그런데 내 놈의 복장이 어사대 수자가 입는 관원 복장이지. 이 복장은 어사대부 바로 밑에서 모시는 부대인이 입는 옷이야. 허허, 이런. 장날 동네 코올리개가 저작거리에서 빙당으로 빠는 소리하고 자빠지셨군. 내 놈이 어사대의 부대인? 지금 나를 놀리나? 우리 어사대는 평소에 응천부에서 한직에 있지. 하지만 어사대부에 근검이 나타나면 우리는 정식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나라의 전망이 위태할 때, 황제가 살해 위협이 있을 때 활동하게 된다. 너희 육선문도 조금은 비슷하지 않나? 황제의 직속기관이며 우리 문파의 비밀작전에 동원되기도 하니 너희도 조금은 은밀한 조직이니 말이야. 나에 대해 조금 많이 알고 있구나. 나는 빚지고 살지 못하는 성격이니 이거나 처먹고 태산봉멸 묵룡붕천. 이런. 바로 장공선의 진산절해인 파멸권의 기수식이었다. 장공선의 장기는 신속함이 있었다. 그의 건강은 전광석화로 양소명의 가슴팍을 후렸으니 장공선의 파멸권은 또한 무역무품권이란 말인가? 펑. 양소명은 가슴팍에서 굉음을 내며 날아갔으니 그는 포종사의 지무실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갔다. 파멸권은 비록 무역무풍이었지만 어대사 부대인인 양소명이 날아갈 때 주변으로 날렸던 눈도 휘몰아쳤는데, 녀석 별것도 아닌 녀석이 꼴의 형경 고수라고. 내 한 주먹도 버티지 못하는 녀석이. 그래, 형경의 고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 장공선은 한참을 웃다가 조금 의문의 얼굴을 하였는데, 뽀드득. 어사대 부대인이 마강성 장공선에게 후려맞고 날아간 곳에서 사람이 눈밭을 걸어오는 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장공선에게 크게 들렸고 또한 자기에게 다가오는 듯하였다. 역시 형경이라면 내외금강신을 이룬 고수이거늘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 오랜만에 땀 좀 흘려야겠군. 장공선이 홀로 혼잣말을 할 때 어두웠던 곳에서 하나의 신형이 다가왔는데 흐릿하였지만 분명히 어사대의 부대인 양소명은 아니었으니 양소명보다 머리 하나 큰 신형이 장공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의 복장은 온통 하얀 눈 덮인 세상에서 사람의 눈에 너무도 잘 띄는 흑색 모복 차림이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